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상담소. 전국의 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눈부신 빛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데 교수님이셨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렇게 와주셨어요. 네. 너무 감동입니다. 혹시 제가 좋아서 찾아와 주신 건가요? 그럼요, 좀 보고 싶었어요. 농담입니다. 오늘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슈퍼맨처럼 딱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더 민망해지기 전에 빨리 오늘의 사연 먼저 보고 오시죠. 은별아, 근데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였더라? 응? 글쎄, 정말 몰라? 잘 모르겠는데. 초등 고학년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결국 그 학기 말까지 딸아이는 담임 선생님 이름을 못 외워왔어요.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수업을 늘 안 듣고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수업을 안 듣고 낙서만 합니다. 주의력 결핍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은 초등학생 아이의 주의력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면 네. 골치 아프게 영어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언뜻 보면 이 ADHD를 진단할 때도 네. 이제 행동을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하나가 좀 집중이 부족해서 뭘 잘 잃어버리고 꼭 오랫동안 집중을 못해서 공부를 못하고 덜렁덜렁하고 네. 멍해지고 가끔. 두 번째가 이 아이들은 정말 행동이 많이 부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못 참아요. 욱하고 세 가지가 다 네. 있어야지 ADHD로 진단하는데 일부는 네. 그중에서 이런 충동성이나 산만함이 없이 집중력만 나쁜 애들도 진단을 넣기는 해요. 이 사례처럼. 지금처럼 뭐 완전히 다 해당하진 않더라도 예. 일부만 돼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만함과 충동성이 있어도 네. 남자애들처럼 강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언제 오냐면은 네네. 빨리 온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럼 왜 그렇겠느냐? 절대로 아이가 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어떤 부모님들은 게- 얘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그렇다고 네. 의지의 그렇죠. 문제로 하시잖아요. 의지를 좀 키워라. 이게 의지의 네. 문제였다면은 이 병이 우리 진단을 하지 않죠.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네. 뇌 앞부분 아이고. 전두엽의 억제 능력이 약한 애들이에요. 평소에 이 억제 능력이 조금 다른 애보다 부족한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가요? 의지의 네. 문제로 생각하시면 네. 미워서 못 길러요. 제가 근데 이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네. 3학년 때 네. 선생님 이름을 모른다. 그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집중력의 문제일까. 예, 저는 정말 다른- 이렇게 3학년짜리 ADHD 아이들 정말 네.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가도 자기가 몇 반이고 선생님 누군 건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 아이는 네.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집중도 떨어지지만 네. 네. 사회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엄마들은 친구랑 노는 내지는 친구의 그렇죠. 숫자로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회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 네.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맥락 주변 느낌이요? 상황의 맥락. 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그게 더 네. 기본적인 사회성이고 친구랑 어울려 노는 거는 그 결과로 나오는 아주 일부인 거예요. 네. 또 ADHD가요. 네. 한 3분의 1 정도만 ADHD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의 아이들은 다른 다른 행동 건가요? 문제나 합병증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 통계상으로는 3분의 1 정도만 아이고. 순수한 ADHD이고 네. 나머지는 어떻게 동반이 되냐 음. 우울증이 같이 온 아이들도 있고 학습장애가 같이 온 애들 많아요. 머리는 나쁘지도 않는데 네. 어느 한 부분에 공부만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틱 장애라는 것도 같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의외로 ADHD는 네.
이게 합병증과 함께 오는 게 맞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문제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게 보였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만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연의 어머니처럼 장애라는 단어로 진단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속상할 것도 같고 아이에겐 또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ADHD는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여러분 네네.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학령기 아동의 5에서 7% 그러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꽤 흔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ADHD라는 질환을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 좀 과하네요. 우리가 장애라 그러면 네. 우리의 통념상으로는 그것이 정말 장애가 돼서 영원히 안 고쳐질 것처럼 맞아요. 생각할 때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가 디스오더라는 그 병을 장애라고 우리가 밖에 해석을 못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붙인 거지. 네. 정신과에서는 네. 어떠한 굉장히 행동에 왜곡된 패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른 왜곡된 패턴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칠 정도로 심할 때 네. 그냥 붙이는 거고요. 아, 치료를 하거나 네. 그러면 호전되거나 완화된다, 심지어 완쾌된다 그런 의미예요. 엄마들이 좀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고 이제 막 불안해서 이렇게 오면 아이도 네. 내가 크게 잘못됐나 보다. 우리 엄마가 아니야 네. 너가 집중력이 좀 없는 건데 그런 애들이 많이 있대. 한번 네. 검사해보자. 네. 자, 이렇게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주의력이 부족한 것들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꽤 많죠. 근데 엄마가 할 얘기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네. 철수야, 너, 야, 유치원에 왜 내가 가방 챙겼니? 네. 이렇게. 이 대화를 할 때 손 딱 잡고 눈 쳐다보고 얘기하게 하고. 집중을 딱 한 사람이 할 그럼요. 수 있게. 그냥 흘려듣지 않게끔. 네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한 개만 시키고. 아이들은 보통 경계가 없잖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심지어 막 밥 먹으면 텔레비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아. 한 개 할 때 딱딱 끝내고 네. 하는 게 사실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집중력 훈련에 도움이 되죠. 조용한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아이의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대부분 엄마들 그런 얘기를 많이 내 얘기를 헛듣는 것 같다. 그냥 열심히 안 듣고 귀 뒤로 듣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네. 부모님 눈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너무 잘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는 자기 기준이 네. 높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의 네. 아이 다 저 정도로 산만한데 네, 네. 엄마 아빠 눈에만 산만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친구가 사춘기라고 하지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림만 그려서 상담 신청하신 어머님 속이 막 타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우리 잠 좀 자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네. 대부분의 이런 디지털 중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아이들이 많은 애들이 네. ADHD 기질이 있어요. 딱 10시만 되면 네. 아니면 9시쯤부터 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이렇게 네. 어떤 일정 장소에 그러니까 식탁 위에 상자를 만들어서도 무조건 갖다 놓으라 그래야 돼요. 규칙을 딱 딱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초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가족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 회의를 해서 가족들 다 앉아갖고 네. 규칙을 정해야 돼요. 세상에 규칙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네. 토요일 날 저녁에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각자가 이 가정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부모도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도 할 말이 많아요. 뭐 아빠가 술 먹고 늦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이건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약간 스폰지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스폰지밥 아시나요? 네. 와, 사장님, 집게 사장님, 버거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스폰지밥도 버거는 정말 잘 만드는데 운전면허는 매번 배운 내용을 못 까먹고 못 따거든요. 이제 퐁퐁 부인이라고 선생님이 계신데 맨날 혼나고 그래도 스폰지밥은 항상 엄청 행복해요. 교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이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져서는 안 된다잖아요. 네. 스폰지밥 부모님도 스폰지밥한테 뭐라고 절대 한마디 안 하시거든요. 균형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스폰지밥 어머니처럼 네,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네, 응원하고 좋아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왜 저럴까를 끊임없이 보면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네.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대처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참 부모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게 정확히 중도를 지킨다는 게 참. 이게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실까. 부모님하고라도 직접 감정을 교환하는 재밌는 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구들 사이에서라도 저는 좀 더
정서적 교감을 긍정적인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와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변덕이 심해요. 사춘기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이 기분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정말 대화를 하고 싶으면 네. 아이가 왜 그러나 하고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훈수를 안 두는 게 좋아요. 원인을 모르면 했구나만 하세요. 추임새 좋은 이해만 팁이네요, 해주지 정말? 더 이상 다른 어도 훈수를 안 두셔야 돼. 아이도 외롭거든. 네. 자기도 자기 기분 조절 안 되지만 또 본인 또 외로워. 정신과 상담 치료가 네. 그렇게 가요. 우리가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하고 네네. 같이 그렇게 추임새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본인들이 네. 스스로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깨달아요. 그러고는 안 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상담 기법이거든요. 네. 확실히 아이들이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응어리진 감정들도 많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막 대한민국 네.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 한 달만 딱 이걸 하시면요. 아이들이 짜증을 덜 낼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육아의 신이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님과 주의력 결핍 사춘기 아이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의 경우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한 번에 하나의 활동만 할 수 있게 해주고 ADHD가 의심된다면 장애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낫는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의 친구도 스펀지밥처럼 행복한 귀염둥이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오겠습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 화내지 말아야지 했지만 오늘도 버럭하셨다고요? 아이와 나눈 밥상머리 첫 대화는 숙제했니? 였다고요? 어쩌다 부모가 된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해 중앙일보가 새로운 뉴스를 선보입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를 통해 부모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 문을 여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부모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